무기 체계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전쟁을 이끌든지 그러면 그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많은 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제 발상인 수소 그막 우라늄 분말, 우라늄 분말과 액상화 뭘로 섞었든지 간에 수소 산소 캡슐을 만들어 갖고 폭탄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터트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 폭탄이 한 개가 아니라 100만 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류탄만한 그런 크기다. 근데 100만 개 떨어지면 그렇죠. 지상으로 그냥 싹 뿌려버리면 항공기에서 그렇죠. 한 도시라도 날아가겠죠. 대말이 그 말입니다. 드론을 100만 개, 1000만 개 만들어서 한 150발, 200발짜리 안에 넣고 드론을 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4천만 원 이랬는데 좀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량 생산으로 갔을 때 한 몇백만 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중국에서 만들면 더 쌀 듯. 그러니까 몇백만 원, 500만 원대 이하로 만들어서 100만 대, 1000만 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1억 대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든가 아니면 곤충 로봇처럼 해서 아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곤충 로봇에 독침을 넣고 한꺼번에 사람 공격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미래는 이제 폭약이 좀 터지는 규모가 우라늄 액상 분말 핵전지도 있잖아요. 액상 분말 수소 산소 이렇게 해갖고 자폭 곤충 로봇이 있으면 사람 붙어가지고 터뜨리면 죽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수소, 산소, 우라늄 액상 분말해가지고 미니 폭탄 심어가지고 곤충 로봇 보내갖고 암살시키면 그래서 때로 담배달아갖고 막 수십억 마리, 수천억 마리 만들어갖고 한번 공유 사람 붙으면 다 죽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격해도 됩니다. 아군 식별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방 1km 내에 있는 거 다 죽여라는 명령어를 넣었으면 사방 이렇게 위아래로 북쪽 남쪽 이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동쪽 남쪽에서 킬로다 5km 내보에 있는 애들 싹 죽여라라고. 그래서 상대방 군대가 당연히 수가 없겠죠. 더구나 새벽에 급습을 하면 드론 같은 거나 곤충 로봇이 그래 죽습니다. 곤충 로봇 중에서는 약간 큰 로봇들이 있어서 촬영까지도 하고 전장의 상황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뭐 모선처럼 어떤 그리고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모체에서 수많은 이렇게 곤충 로봇이 나갈 수도 있고요. 비행 큰 모체에서 비행기 뭐 사방 이렇게 항공모함 1km나 걸어서 드론이 그렇죠. 한꺼번에 몇만 대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미래 전쟁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무기로서 이렇게 일일이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 비싼 무기 만들어갖고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데 엄청 또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비행기 한 대당 뭐 엄청나게 어떤 몇 천억짜리 만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방식의 어떤 비행 모체 전후 좌우 위 아래 또는 사선으로 해가지고 비행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 또는 사선으로 사방으로 배치해서 수직 이착륙 지면을 태우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사방 연소실을 두고 만들 수 있는 구조에는 꼭 들어가는 구조인 중간 연료 저장소라는 구조. 수소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와 섞어주는 공간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섞어주고 계획해서 그런 공간이 두 개거나 세 개나 다섯 개 없죠. 한 연소실에서 그렇죠. 두 개로부터 수소를 덮여주고 수소하고 섞어주는 공간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연료통 하나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연료통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하나나 둘 정도 뭐그 비행체가 이제 크면 항공모처럼 많겠죠. 연료통 자체도 뭐 그 상태에서 산소 연료통이 따로 있고 수소 연료통이 따로 있어 수소와 산소로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우라늄 액상까지 하면은 또 이제 연소실의 형태는 좀 더 튼튼해야 되겠죠. 고열이 생기니까 우라늄까지 타면은
추진력도 좋지만 일단 고일에서 연소실의 형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소 산소 정도의 그러면 단순한 연소실 구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압축 공기를 그 안에서 좀 같이 섞어주고 프로테이즈를 섞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수소 산소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의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기름칠 연소실 내에 기름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압축 공기를 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 전장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일일이 파편 하나 수소 산소 수류탄만한 그거보다 박격포탄만한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특정 도시다 그러면 항공기에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고고도로 올라가서 해도 되고 중간 적당한 위치에서 거기서 항공기로 뿌려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는 드론 자체가 이런 슈루탄만한 박격포만 이런 드론들이 나와가지고 건축로부터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폭으로 해서 수소 산소계 보면서 정확하게 그쪽 지역에 도착을 해갖고 자폭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이런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도 폭탄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GP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면 사진, 주면 동영상과 대조해서 그 목표물을 같이 해가지고 공격하는 식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GPS 위치 있잖아요. 위치 기반해가지고 찾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그 지면과 또 목표물과 확인해가지고 사람이 딱 조종사가 있다 그러면 지면을 딱 눈으로 보듯이 그러니까 드론도 그 일치하는 목표물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GPS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의 사진 이런 것과 동일하면 그 GPS 구조와 똑같으면 거기에도 맞춰가지고 가서 자폭 드론이 들어가서 들러붙으면 유도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방식의 하나의 회전축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강력한 구조. 그다음에 전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군사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전선이. 그럼 이제 강한 전력으로 회전을 회전축이 한 개겠습니까? 10개짜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강하게 지하 공간에 땅굴이다 그러면 공기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공간을 여러 군데서 구멍 뚫어가지고 확 빼버리면 순식간에 거기가 진공 상태가 되고요. 그렇죠. 공기가 없어서 죽어요. 그 후 이제 거기다가 수소를 확 집어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질소를 확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그쪽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기가 이제 진공 상태니까 그쪽 압력으로 인해서 질소를 넣어준다 그러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질소로 채워져서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상에도 질소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을까라는 거죠. 질소폭탄을 떨어뜨리면 지식해서 죽겠죠. 그러면 지하 공간에 있든지 동굴에 들어가 있든지 사방 몇 킬로, 1킬로다. 500m 안에 전부 다 질소를 넣어주면은 그럼 급격하게 질소 농도가 높아집니까? 그럼 사람이 몇 분간에 한 5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호흡의 곤란을 1분 안에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기절이 이렇게 그렇죠. 1분 안에 그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1분이나 2, 3분 안에 아마 바닥에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부대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 안에다 질소폭탄을 슈류탄처럼 팍 넣어가지고 건물의 안에서 공기가 이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암살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살할 때도 이렇게 방에다가 딱 넣어놓고 건물에다가 넣어놓고 특정 지역 500m 안에 이렇게 딱 질소를 그렇죠 비율을 높여주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죽는 겁니다. 어떤 고도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숫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폭탄 파편을 일일이 맞추고 그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잘 안 맞는 경우가 하다 해요.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공략하기도 힘들어요. 지하 관통탄을 하더라도 몇 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먼저 이 박격폭탄에다가 그렇죠 다연장포다 그러면 비싸잖아요. 다연장포는 부자 나라에서 좀 쓸 수 있을 듯. 다연장포는
포탄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다연장포 뭐 다연장 여러 개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박격포가 그냥 그렇죠. 한꺼번에 달려있는 구조도 좋지만 싼 구조 안에서 휴대용 박격포를 우리 개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걸 알고 휴대용 박격포를 그리고 좀 10개 놓으면 이렇게 다연장이죠. 휴대용 쭉 자동차에 뭐 전술 차량에 싣고 다니는데 10개를 포탄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포탄을 심어가지고 10개 정도 싣고 다니다. 한꺼번에 병사는 한 두세 명이어도 상관없고 탁탁탁탁 놓고 한꺼번에 탁 쏘면 기계가 쏘는 거 아니에요. 박격포라는 기계가 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다연장이죠. 그러고 나서 딱 챙겨가고 도로 딱 튀고 차에 사랑에 싣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톡 쏘고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그 안을 제 방식의 어떤 나사식 회전 구조의 그거 이렇게 구경 서로 간격이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할 때는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식으로 만든 이건 뭐 이렇게 나사 볼트 아시죠? 그처럼 해서 회전 간격이 위에는 넓고 중간 정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하면은 잘 박힌다고 석고보드에도 잘 박힌다고 얘기했죠. 볼트도 그런 식으로 만들 볼트는 이제 똑바로 밝혀야 되겠죠. 나사는 그렇게 만들고 나사 머리 안에는 십자가 있고 일자리 있으면 가운데 홈을 원형 홈을 파주고 그래가지고 회전이 잘 되죠. 양쪽에는 그렇죠. 회전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십자다 일자다 그러면 그 양쪽 끝에를 홈을 좀 파주면 잘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특허가 엄청 잘 박힙니다. 속고보드도 잘 박히고 모든 한번 잘 박히고 볼트도 이런 식으로 볼트는 이제 나사 잘 풀어지잖아요. 볼트 같은 거는 이렇게 볼트 같은 거는 그러나 이 볼트 부분을 이렇게 체결을 시켰을 때 끝에를 사선 살짝 올려주는 이런 구조는 딱 체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짝 사선으로 살짝 올려주는 구조 맨 끝에서 체결을 해줄 때 딱 쯤이면 잠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잠가주는 이것도 이제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한 포다 박격포탄이다 그러면 이 회전 구경안을 서로 이렇게 나사식 회전 나사식 간격 회전의 간격이 서로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하면 이렇게 압축해서 나갑니다. 박격포탄 안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전차 포 안에도 한 포 안에도 모든 게 포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포신했다가 그 대나무 거기 그 압축 마디처럼 그건 대나무 똑같진 않아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밴드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도 추가적인 압력이 생겨서 보다 멀리 나간다. 이런 구조를 선택하셨을 때 제 구조와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가지 프로펠러에 달려 있어서 드론을 움직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펠러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서 공기부양정을 사선으로 해서 띄운데 잠수함 추진 구조로 사용한다든지 드론을 위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해 가지고 위로 띄우고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이 기껏 연구한 거를 그렇게 도둑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기술료로 지급하고 그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대기업 같은 데 만들 때는 수출도 힘들어요. 수출도 힘들고 내가 어디다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수출도 힘들고 기껏 만들어 놓은 모든 사업을 철폐를 하거나 벌금을 왕창 물고 그렇게 생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푼돈 모아가지고 푼돈 팔아가지고 대량의 목돈을 왕창 현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술을 어디다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박격포탄에도 이제 다시 무기체계로 갔습니다. 박격포탄이나 어떤 그런 슈르탄 이런 특수부대 슈르탄 안에서도 미니 박격포처럼 이렇게 권총처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쏘기만 하면 되죠. 유탄 발사기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지만 이만한 구경에 총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휴대용으로 딱 갖고 다니. 지금의 유탄 발사기가 좀 약간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좀 적게 이 정도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지금 전기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땅 쏘면 보다 멀리 간단 말이죠. 영수철 구조처럼 해도 상관없지만 전기식으로 해도 되고 영수철 구조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자동 권총도 전지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전기식으로 해가 들어갔을 때 그 중에 전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전선을 동력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강한 운동 에너지가 나서 보다 멀리 사거리가 나옵니다. 박격포탄도 박격포라든지 한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기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서 땅 쏴주는 이런 것을 전기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지금의 장약 구조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영수철 구조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라 하죠? 기본 미니 유탄 발사기 아니더라도 특수부대형이 이제 이만한 정도, 이만한 길이 정도, 휴대용 정도 여기서 땅 전기식으로 쏘면은 휴대탄 이만한 정도의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캡슐 폭탄이 나가가지고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무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무기를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격포탄 안에도 넣어놓고 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특수한 목적 폭탄, 질소만을 잔뜩 넣어가지고 지하 공간이래 특정 어떤 이렇게 동그란 진지 안에 있는 애들을 탁 쏘면 그 안에는 질소 딱 없어. 질소로 채워진 공기 비율이 그렇죠. 갑작스럽게 당하면 1분 이내에 이렇게 기절하고 쓰러집니다. 참원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뭐 주변을 송기를 없애버리고 나서 걔네들 천천히 그렇게 좀 그렇죠. 다 제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일일이 파편 맞춰서 하는 이런 무식한 전쟁에서 이제는 산소 호흡이 안 돼서 안 되게 해서 지하 공간을 공략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기 비율을 질소를 좀 많이 높여준다. 아니 밑에를 골바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수소 폭탄을 수소 액상이 있는 폭탄을 밑으로 쏟아가지고 수소로 가득히 채워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싹 불타버립니다. 단기간에 뭐 수소가 금방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날아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빠 미래 전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스택하셔가지고 제 거를 포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수소탄, 질소탄, 수소 액상, 그다음에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이런 탄을 만들었다. 캡슐로. 그럼 그것은 제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반드시 제게서 기술을 사셔서 하셔야 됩니다. 군에서는 이제 비밀 작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지적재산 아이디어를 했으면은 그래서 어떤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출을 했을 때 상업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군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무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힌트를 주고 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상업적인 용도로는 회사가 사용하는 거지 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용도로 수출을 한다. 그런 폭탄들을 또는 그런 박격포탄을 한다. 이런 휴대용 유탄 발사기처럼 이 정도 크기라든지 뭐 크기는 진의 마음이겠죠. 전기로 쏜다든지 그냥 용수철 구조로 쏜다든지 해가지고 유탄 발사기에서 이렇게 수소, 산소, 액상 폭탄이라 질소 폭탄이라든지 이런 슈리탄만 하거나 미니 구슬만 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퉁 쏘면 건물 안에 전체를 그렇죠. 질소로 가득히 채워서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소로 가득히 채워준다든지 이런 특수 목적 폭탄을 만들었을 때 캡슐로 만들어야 되겠죠. 안에는 캡슐이 들어가 그래야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수소든 질소든 한꺼번에 딱 나가기보다 캡슐이 차례차례 터지면서 나가도 되고 그냥 뭐 1차적으로 그 폭탄이 터지면 질소로 가득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질소를 다 완전히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질소를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안 되기 때문에 겉에 있는 파편만 딱 날아가면 거기서 안에 있던 캡슐이 깨지면서 질소가 확 나오거나 겉에 폭탄이 딱 표피가 날아가면 그 정도 충격으로 수소가 확 해가 주변에 퍼지거나 이런 특수 목적 폭탄을 만들었을 때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캡슐 형태의 그래서 그렇죠. 안에 있는 것까지 수소라든지 질소를 다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캡슐이 깨질 정도의 약한 폭발력이면서 지면을 수소나 질소로 채워넣는 그런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에 이런 구슬 같은 폭탄을 넣어가지고 팡팡 유탄 발사기처럼 쏘면서 휴대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쏘면서 건물 전체에 수소나 질소의 비율을 높여서 기절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그런 인질작전에도 좋겠죠. 인질작전에도 사람 뭐 인질이 있었을 때 연막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시 기절할 정도의 분량을 수소산소를 호흡곤란을 만들어 놓으면 인질이 죽지는 않으면서 그다 무슨 순식간에 인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탄을 만들고 이런 했을 때 저한테서 반드시 기술 사용료를 내시고 허가를 득하시고 하시는 것이 낫다. 내가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어디다 팔면은 그때 이게 생산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수출도 못하고 우리 군에도 보급을 못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따라서 만드는 거지. 군의 무기가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도.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고 기술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생산해서 돈 버는 거는 그 회사가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틀린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폭탄을 만들거나 폭탄 고조를 만들면 무기 체계를 만들면 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행체에다 다연장포처럼 이렇게 풀을 이런 구슬폭탄 같은 거를 뭐 우라늄 맥산 분말, 수소, 산소 캡슐이 들어있는 구슬폭탄이거나 수소만이 딱 깨지면 수소가 지면에 가득히 채워지거나 질소가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형태의 폭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연장포처럼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10개의 구멍에서 20개 구멍에서 동시에 나간다 그러면 위에서 쏘면은 드론에서 쏠 수도 있어요. 드론에서도 딱 실어가지고 드론 한 1,00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이렇게 딱 다연장포처럼 한꺼번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10개, 100개가 투입돼 가지고 100m 안에는 산소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산소 호흡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드론에 실어 놓을 수도 있고 한 사방 1km나 한 1km 내 10km 내에 항공기에서 100만 개 그런 폭탄을 갖다가 항공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 도시 전체라도 날릴 수 있는 핵폭탄이 문제. 핵폭탄은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시 전체라도 싹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의 어떤 열쇠 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20개짜리 그 구에 20개짜리 폭탄이 나갈 수 있는 구가 있다. 30개짜리다. 그러면 거기다 이 구슬 폭탄을 넣어가지고 쏘면은 밑에 구슬이 폭탄이 밑에 내려가서 깨지면서 수소로 딱 채워진다. 어떻게 하면서 질소로 채워진다. 아니면 우라늄 액상품을 쏘는데 직접적으로 발화해가지고 높은 열을 만들어갖고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높은 열을 만들면 산소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 산소의 비율을 높아졌을 때 폭발력이 훨씬 강하다. 이 부분은 제가 브라운가스 얘기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브라운가스가 보통 사람들이 2대1로 전기 분해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소가 아니고 산소의 비율을 높이고 낮출수록 그렇죠. 그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변화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보관이 어렵죠. 폭발이 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 10, 산소 1, 수소 20, 산소 1, 이렇게 수소 3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이런 식으로 산소의 비율은 일정한데 수소의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혼합 연료에서도 수소 몇 프로, 뭐 산소 몇 프로, 휘발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 뭐 우라늄 액상분말,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도 우라늄 액상분말을 조금만 넣으면 많이 넣으면 무기체계가 되죠. 조금 넣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무기체계로 만든 무기급으로 강하게 폭발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산소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5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우라늄 액상분말을 넣어주면 무기가 되는. 그다음 뭐 용광로 같은 거 센물 녹일 때도 석탄 분말 그다음에 수소, 산소 그러면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발화가 이런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산소의 비율을 높였을 때 무기급으로 폭발력이 나타나거나 특정 온도에 강한 열을 나타내거나 용광로 데우거나 센물 데울 때나 각종 특정 온도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곳에서 이 기술 구조가 사용될 수 있겠다.
남이 기껏 알아낸 그런 연구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져가서 그냥 만들고 싶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과학적인 업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소의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무기급으로 만들어주거나 좀 더 높은 온도의 엄청난 발화력, 그래서 그 특정한 모든 높은 온도로서 주변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 모기 체계의 폭탄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산소 캡슐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안가스가 폭발되기 쉬운데 이거는 저는 캡슐 형식으로 만들면 무기급도 폭발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렇죠. 그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이 필요해. 뭐 드론에서 비행체다 그럼 비행체에서 연소실을 운영할 때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수소 자동차에서도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소로 온도를 높여주고 거기다 산소를 좀 비율을 섞어주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싫으면 그냥 공기 흡입해서 하시면 되고요.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연료통하고 다르게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 온도를 높여주는 그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 사각이든 원형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온도를 높여주면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 휘발유가 온도를 높여준 채 휘발유를 사용하면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 추력이 향상된다. 장거리로 더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특허 부분, 지적재산권, 남의 과학적인 연구 실적과 업적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미래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은 또 다르게 미니로 또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연료통하고는 상관없는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가 됐든 휘발유 경유가 됐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그다음에 산소도 같이 섞어주는 공간 이렇게 분리해서 한 개나 두 개, 몇 개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재구조 이것이 있어야만 불안가스를 그렇죠. 자동차 발전이다. 아니면 비행체 발전이다. 불안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 이렇게 캡슐로 들어갔어야만 불안가스 개념 수소 산소 폭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캡슐 형태로 들어가서 서로 섞이지 않게 돼야만 이렇게 그런 구조를 선택하셨을 때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고 그것을 수출이나 국내 납품했을 때는 저에게 사용권을 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낸 거 팔아먹으면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못 만들게 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못 만들기, 상업적으로 못 만들게 하면 비밀리에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대량 생산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보급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네 군뿐만 아니라 다른데 군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정상적인 허가 사용권을 득한 그런 회사와 사용권을 득하지 않고 몰래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보급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을 득해갖고 많이 만들다 보면 또 다양한 파생적인 응용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권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에는 수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과 공산권의 특정 어떤 무기 체계를 자기네 비밀 연구소에서 연구를 갖고 만드는 다양성에서 차이가 나 수많은 파생과 응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술을 사용해 봐야지 무기 체계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도 제 기술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뭐 다중 프로펠러, 하나 회전축에 프로펠러, 전선도 굵기가 서로 틀린 이런 굵기 이런 것들, 이렇게 기존 발전기도 이렇게 그렇죠. 그냥 연료를 넣어갖고 그냥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연료를 슈퍼 콘덴 갔을 땐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재 결합을 배터리로 만든 그것은 이제 피복 금속 고무 피복이 됐든 뭘 피복이 됐든 피복을 해서 방전이 안 되게끔 만들어지는 배터리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이제 슈퍼 컨덴서나 배터리로 형태로 하고 거기다 일종의 전기를 축적하고 중간 저장소 개념을 주는 거죠. 아니면 뭐 전선 굵기를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터운 걸로 해가지고 두터운 거 그거 전선 자체를 그냥 중간 저장소로 해서 구동 부분에 연결해서 강하게 동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침합합니다. 그걸로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서 회전축을 돌려갖고 중간에 지하 공간에 딱 압축 공기를 빼버려. 이것이 산업에 사용 안 되겠습니까? 산업에 사용되는 거죠. 거꾸로 압축 공기를 만들 때도 이 회전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압축 공기를 만들 때도 강하게 프로펠러를 빨아들여가지고 선풍기가 프로펠러 바람 빨아들여 선풍기 내보내는 거잖아요. 강하게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 만들 때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을 반드시 침해가 되니까 득하고 생산을 하시라. 그런 것이 더 안전하다. 수출이나 회사 제품에도 그걸 조금 더 기술로 더 안 내려다가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못 팔고 이렇게 회사 자체가 기껏 투자해놓은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푼돈 벌어가지고 거액의 벌금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포 안에도 박격포트 안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회전 구조, 서로 그 간격이 틀린 회전의 간격이 틀린 거죠.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한 포나 박격포를 만드시고 겉에 매듭 구조 이렇게 동그랗게 밴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갖고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여주는 이런 구조를 선택하시면 박격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슬폭탄 이런 구슬폭탄 들어가는 건 원형 형태도 뭐 상관없잖아요. 뭐 이렇게 형태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캡슐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수소나 질소를 캡슐 형처럼 넣어가지고 주변에 깨져도 금방 수소 산소가 높은 열에서 타지 않고 캡슐이 깨질 정도로만 폭탄이 구조가 되어서 수소와 산소가 확 퍼뜨려지는 정도. 수소나 어떤 산소가 아니라 수소나 산소도 상관없죠. 수소 산소도 같이 해야지 발화를 하는 게 돼요. 수소만 퍼뜨려 놨을 때 이렇게 발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소에다가 산소를 같이 수소폭탄, 산소폭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산소도 노조가 콱 태워버리면 되니까요. 산소 비율이 높아야지 무기급으로 고열을 나타내면서 태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시차를 두고 수소폭탄, 수소 캡슐 폭탄, 산소 캡슐 폭탄을 시차를 두고 떨어뜨려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딱 발화를 불 붙이면 딱 그냥 순식간에 그 지역 전체가 500m다. 1km다 날라. 박격포탄이나 이런 특수 목적 폭탄을 실을 수 없을까요? 동굴 진지안이나 특정 어떤 잠자고 있는 네모반 어떤 특정 뭐 대대급이나 이런 병력 구조를 가진 쪽에 순식간에 박격포탄으로 뭐 이렇게 기동 전술 차량에 실어놓고 박격포탄 열문으로 해서 동시에 그것을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다 100발 쏴주고 산소 없앤 다음에 수소나 질소를 넣을 수도 있지만 수소, 산소를 탄을 각각 해갖고 불 붙여 뿌리면 일일이 파편으로 만져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